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차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비즈니스, 그중에서도 이제 코퍼레이션인데요. 사실 비즈니스는 이제 에이전시,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십, 그다음에 코퍼레이션 이렇게 나누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코퍼레이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퍼레이션 알면은 이제 다른 부분도 유추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어차피 이제 1시간 내로 이제 짤막하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개괄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요. 나머지 강의는 또 기본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 회사 이런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뭐 저도 이제 로펌의 대표이기 때문에 회사를 이제 실제 설립도 해봤고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회사에도 잘 아는데 이 회사법은 이제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법,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영미법계 국가가 아니라 독일법계 국가거든요. 대륙법계 국가라서 이제 독일법.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전에는 로마법이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을 이제 거쳐서 우리나라가 이제 법이 됐는데 이제 미국 법의 영향을 받은 분야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법하고도 크게 다르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코퍼레이션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거는 제가 또 이제 기출 문제를 제가 이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기출 문제 보면 꼭 앞에 나오는 게 이거를 쓰면 이제 그 출제자가 이 친구가 이 회사법의 기본은 아는구나. 그래서 이제 점수를 많이 준다고 이제 채점 그 기준표도 제가 봤거든요. 자, 이거는 꼭 쓰시는 게 좋아요. 뭘 써야 될까요? 회사법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회사를 왜 세울까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그냥 열심히 하면 개인 사업자면 되지 굳이 회사를 차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래서 주주를 보호한다는 거죠. 이 주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뭐 디렉터, 그 이사라든지 그 내가 회사를 열심히 하면은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을 이제 면제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일정 부분에 뭐 디렉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주주 같은 경우에는 혹시 회사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투자한 이제 뭐 주식 대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손해 볼 수 있겠지만 회사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즉 이 오너가 이제 쉐어홀더거든요. 쉐어홀더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리미티드 라이어빌티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회사를 많이 치는데 이게 핵심 개념이에요. 이거를 이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쉐어홀더의 그 라이어빌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쉐어홀더 인저스 리미티드 라이어빌티. 그래서 이제 이 주주들이 그냥 놀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주식을 갖고 있는 이 주주들은 회사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게 이제 근본 이론이니까 이런 걸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회사법 하면 이제 뭐 묻는 게 있잖아요. 뭐 디렉터의 뭐 책임 뭐냐 그걸 딱 쓰기 전에 주주의 책임 쓰기 전에 이거 앞에 이제 딱 써주는 게 이제 좋아요. 그래서 이런 철학 같은 걸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법 어떻게 보면 절차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회사가 어떻게 설립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뭐 주주의 책임, 이사의 책임,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절차법과 이제 실제법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절차법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도 좀 굉장히 좀 지루하고 한데 이런 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절차적인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설립이 돼야겠죠. 인코퍼레이션 어떻게 회사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델라웨어주에 이제 많이 이제 등록을 하는데 이 델라웨어주가 이제 법인세에 대해서 이제 감면 혜택이 많아서 보통은 이제 델라웨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서 공부했죠? 또 생각해 보세요. 회사의 인코퍼레이션 어느 과목에 나왔어요. 그래서 인코퍼레이션이 어디 든 제가 이제 설명드렸죠. 이제 델라웨어에서 설명이 됐는데 실제로 사업은 다른 데서 했다. 그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다른 데서 사업하는 곳을 PPB. 그런 것도 이제 기업은 연관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아리걸 오브 인코퍼레이션 이제 회사의 정관이 중요하죠. 이런 것도 이제 설립할 때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절차적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울트라 비러스 액트. 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는 이거 영어도 아니거든요. 이 영어도 아니는 것들을 아셔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라틴어 이런 데서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한자, 여러분 이제 한국법을 공부하면 한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미국은 이제 미국법 공부하다 보면 라틴어가 이제 꽤 나와요. 그럼 라틴어나 불어가 나오면 그런 거 그대로 써주는 게 좋아요. 이런 게 이제 그대로 써주면 이런 것도 시험에서도 이 친구가 좀 공부를 하는구나, 정확히 쓰는구나. 해서 이런 철자 같은 거는 이제 틀리지 말고 반드시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울트라 비러스 액트가 무슨 말이에요? 비욘드 스코프. 그럼 이게 무슨 문제, 언제 문제가 될까요? 어떤 케이스에서? 제가 이제 이미지가 다 이제 여기 이 회사가 원래 노트북을 만드는 컴퓨터 회사야.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아니면 뭐 애플이다. 그렇게 노트북이나 뭐 그런 IT 회사인데 갑자기 이 회장이 우리 이제부터 자전거 만들래요. 이런 게 실제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가. 자, 이게 돼야 안 돼요. 갑자기 IT 회사가 자전거를 만들 수 있어 없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트라비러스 액트를 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현대법에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이론에는 원래는 안 돼요. 이 회사에 다 목적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회사를 좀 찾아보면은 이 로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로펌은 뭐 법률사무소잖아요. 근데 로펌이 갑자기 컴퓨터를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약간 좀 엉뚱하지 생뚱맞잖아.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회사의 목적 취지와 다른 사업을 했을 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울트라 그래서 쓰는 거죠. 뭐 되냐 안 되냐 이제 과거에는 안 된다고 봤다. 왜냐하면 회사 법이 근데 최근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니 뭐 다른 사업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리바이스드 모델 비즈니스 코퍼레이션 액트 이제 RMBCA라고 하는 이런 것도 가끔 나와요, 여러분.